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할 게 없어서 책을 읽다가 너무 공감이 되는 구절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이에요. 그동안은 되게 제 생각이랑 제 이야기만을 위주로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울증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저도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무쓸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막 그렇게 시도를 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우울감이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안 좋은 좀 비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점은 내가 너무 아래로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전부 사라지고요. 내가 오늘 일어나야 할 원동력, 내가 밥을 먹어야 할 이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실천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게 모조리 싹 다 없어지신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유를 모르고 되게 공허함이 가득하고 그냥 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라는 책이고요. 저는 보통 책을 사서 읽거나 빌려서 읽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책을 주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책을 더 의미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독서를 증진하기 위한 어떤 단체에서 잠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쪽에서 서평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일을 돕게 되었던 곳이고 지금은 그곳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대표님이 제가 힘든 시기를 다 들으셨고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23년 6월 9월에 이런 말을 써서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내 삶의 빛이 되어준 책이 제 삶에도 반짝여 주기를. 너무 감동적인 멘트죠. 이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한 문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챕터 중에서 모든 길은 아래로 향한다 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은이가 우울증을 겪게 돼요. 우울증을 겪었을 때 자신이 느낀 바를 짧게 써놓은 책인데 이 사람은 우울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쳐 부르고 어깨를 두드리고 돌을 던져도 소용없자 인생은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렸다.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돌려세워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다. 이걸 읽자마자 제가 여기를 의미 있게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에는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덕분에 지금의 저로 다시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느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많았어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는 다 풀리는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 인생은 더 진부하고 더 희망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자아의 생명을 불어넣는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림으로써 다시금 건강한 삶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식은 지적이고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솔직히 현대인들 너무 바쁘죠. 회사 다녀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인간관계 유지해야 되고
볼 거 많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을 하다 자는 게 아니라 보통 릴스나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걸 많이 보다가 잠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뭐 일기가 되었든 자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거든 자신과 그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꼭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가지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의미를 느끼고 내 삶에 조금 활력이 돌아오는가? 물론 그게 유튜브를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뭐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는 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원동력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저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위로일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저도 제가 그런 시기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다가온 게 느껴졌거든요. 우선은 제가 거의 한 7, 8개월을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전에 영상에서. 핸드폰도 어디 처박아두고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끊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용기도 없었고 어떻게 비춰질지 되게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보통 누군가가 되게 힘들어하고 고충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려고 하잖아요. 조언은 물론 굉장히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바뀌기 위해선 결국 자신이 깨달아야지만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굳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군가가 힘이 들면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을 개선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개선시켜주려고 해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는 건 타인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결국 전염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일단 아니야. 그럼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건 지켜보는 일인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병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병원을 다녀보자. 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면 여행을 좀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면서 엄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병원에 가는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여행을 가는 것도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나를 방치하고 싶어. 그래서 이건 엄마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생각해서 건네시는 말씀인지 알았고 정말 저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고 그런데 저를 위한 그 무엇의 행동도 제게는 위로가 아니라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는 방전된 상태인데 여기서 무언가를 더 한다?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거긴 한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것이 없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저처럼.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까?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지? 나 이제 슬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람이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매일 아니면 자주 자기 집에 놀러와서 자기 발을 30분씩 주물러 줬대요. 근데 이게 어떤 말보다 행동에 더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감각을 깨워주고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이 친구는 나를
항상 바라봐주고 내 곁을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는 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친구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희 가족은 우죽하고 갑자기 막 말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몇 개월 만에. 어떤 친구는 제가 해외로 떠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했냐. 괜찮아. 너가 조금 더 나아져서 너가 다가오고 싶을 때 그때 우리한테 돌아오면 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정말 놓치기가 싫은데 그런 너무 고마운 말을 해줬거든요. 솔직히 인간관계를 내가 거리를 두고 단절하게 되면 결국 끊어지는 게 또 인간관계잖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소통이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멀어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는 내면의 경계선에 가만히 서서 나와 내 여행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용기를 존중해 주었다. 이 사람이 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모든 거를 끊어내고 자신이 이루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대로는 나름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이룬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우선인 거예요. 되게 혼란스럽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었고, 형광펜 친 구간들도 있어요. 여기 있나 보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약함과 강함, 약점과 재능, 어둠과 빛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제 나는 완전해진다는 것이 그중 어느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안다. 라고 말을 해요. 저 너무 공감돼요. 제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되게 성숙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주관이 뚜렷하다는 얘기도 듣고, 너는 되게 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듣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막 엄청 어두웠을 때는 잘 상상이 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건 그 어둠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제 모습이 스스로가 너무나도 싫었고, 여태까지 제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도 못하고 다 받아주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자기를 힘들게 굴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우울증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어필하는 거, 그게 타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방어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었을 뿐이고, 근데 저는 남을 하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보니까 그 말이 누군가의 공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그리고 뭐 남들이 안 좋게 보는 내 모습이 있더라도 그건 결국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도 내가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거는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제 부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 제 걱정을 하던 아니면은 뭐 저에게 어떤 말을 하던 이거는 좀 이렇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해도 저는 그냥 수용해요. 아, 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구나. 나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그동안 되게 방어하고 밀어냈구나. 근데 이건 내 모습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을 사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누구 눈치를 덜 봐도 되고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막 일을 하고 이러는 것도 전에는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일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간을 지나고 극복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너무 어떤 한 생각에 되게 매몰되어 있고 갇혀 있어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구나. 이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디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먹기가 가장 어려워서 행동을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뭐 계약직이나 뭐 어디 알바를 한다고 해도 그래 내가 내 능력 입증해서 인정받고 보여주면 되지. 만약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를 알아봐주는 곳을 가면 되지 않을까?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래서 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위로와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건데 이걸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건 결점이 아니라 저에게는 성장의 계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제 얘기를 하는 게 어려웠던 게 굉장히 많아요. 눈치 봐서 내가 안 좋게 보일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봐. 그런데 평가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다른 사람 다 평가하고 살잖아요. 다만 티를 안 낼 뿐이지. 그 사람을 뭐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무안을 주거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표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적절히 조절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변화했고 실제로 제가 우울증에 달했을 때 너무 힘들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이었고 그럼에도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결국은 버틸 수 있었고 가끔씩 미소도 짓고 행복할 수 있었고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너무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전에 좋아했던 거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이런 자신이 자기도 되게 뭔가 두렵고 낯설고 그래서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 거도 괜찮아. 어디 산책하는 거. 나랑 오늘 같이 햇빛 좀 쐬면서 산책할래? 아니면 오늘 나랑 내가 되게 좋은 카페를 알아봐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정도로 다가가시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그런 주변 지인을 둬서 되게 마음 졸이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 같은 영상으로 좀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겠어요. 뭔가를 더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부스스합니다. 막 안 말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을 너무 전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힘 안 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버틸 거니까 그냥 맛있는 점심 드시고 너무 피곤하면 커피도 마시고 우리 그렇게 보내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존경합니다. 파이팅!